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질이 끌려가요. 인질.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질이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인질로 끌려가지만 누구도 인질로 끌려가려면 이 인질로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현세자. 이 소현세자와 그 다음에 누가 끌려가냐면 복림대군. 이 두 형제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얘네들이 이제 끌려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삼전도에다가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으니까 얘네 둘 다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복수를 하려고 갔는데 청나라를 가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생각이 달라진 거냐면 소현세자가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자식들 그 유목민족이라서 상당히 문화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양 애들과 교류하면서 아담샬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막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설파하고 다녀. 그래서 소현세자가 그런 그 서양의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배우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현세자가 서양의 문물을 배우러 다닌다는 소식이 우리 조정에 들려옵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왕도 싫어했지만 누구도 싫어했을까요? 신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가 싫어했을까요? 서인 세력들이 싫어했겠죠. 친명 배금 정책으로 비록 졌지만 우리는 복수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 지금 청나라에 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점점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자기네들이 집권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소현세자가 또 뭘 하냐면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합니다. 농사도 짓고요, 장사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질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잡혀가잖아요. 그 조선인들이 많이 잡혀가는데 막 청나라 노예시장에 우리 조선인들이 막 팔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홍타이지한테 땅 달라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서 농사를 져갖고 그 농산물을 막 팔아요. 그리고 막 장사 뭐 거래를 해. 그럼 뭐가 생겼겠어? 돈이 생겼겠지. 그 돈을 가지고 인질을 사는 거야. 가서 노예시장에 가서 조선인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 영웅이죠. 박수 칠 일인데 여러분 이런 게 여기 서인 세력들한테 들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반은 양반답게 굴어야 되고 농민은 농민답게 굴어야 되고 천민은 천민답게 굴어야 돼. 양반은 양반답게 굴어야 되니까 양반답게 구는 건 뭐냐면 저렇게 농사 짓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지?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농사는 누가 짓는 거야? 농민이 짓는 거야. 성리학적 질서에 안 맞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소현세자가. 근데 복림대군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형을 말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뭐만 읽어요? 책만 읽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소현세자가 돌아오죠. 소현세자가 돌아오고 복림대군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한테 가서 얘기하죠. 아버지 우리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서양의 문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받아들여야 돼. 그 왜냐면 이런 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강해져야 청나라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복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인조가 벼를 던져가지고 맞춰버리죠. 그죠? 에라이 못난 새끼 이러면서 띵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소현세자는. 그런데 여러분 복림대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제가 뭐를 갈다 왔습니다.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을 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듣기 딱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서인이 듣기 딱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인이 듣기 딱 좋은 소리 하니까 이 소현세자는 죽고 없어지고 얘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데 그 복림대군이 왕이 돼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효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요, 국벌운동 하는 거예요. 국벌운동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효종과 또 다시 누가 집권을 했겠어요, 여러분? 또 다시 누가 집권을 했겠어요? 서인이 집권했겠죠. 특히 송시열이라든지 이런 그 서인의 대부 이런 애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나라한테 지지 않았어요. 비록 뭐 군신을 했지만 우리 청나라에게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추진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추진한 게 국벌운동이에요. 국벌운동. 알았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당시에.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국벌운동이라는 걸 해야 서인이 계속 집권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얘들 어떻게 되니?
서인 집권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켰으니까 얘네들이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계속 집권을 하려면 우린 진 게 아니야. 우린 계속 뭐하러 갈 거야? 청나라를 싸우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얘네들이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국보운동 하려면 군대를 양성해야 되잖아. 그 군대를 양성해야 되니까 여러분 무슨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군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보운동을 추진하냐면 어영청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어영청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이 국보운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국보운동을 추진했지만 이 어영청이 뭐의 군사적 기반이 되냐면요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영청의 주요 요직을 다 누가 맡았겠어요? 서인들이 맡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 기반이 됐을 뿐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북벌운동 이렇게 지배층은 북벌운동이라는 걸 피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제야 세력들은 오히려 북한론을 얘기하면서 청나라를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청나라를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8세기 실학자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청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역관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보니까 청나라가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지금 우리 청나라랑 싸울 때 아닌데 청나라 싸우지 말고 청의 문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청의 문물을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럴 때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청의 문물을 수용하고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되는데 저럴 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제야 사학자들이에요. 제야 실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없는 애들이에요. 권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자기네끼리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북한론이 조정의 어떤 정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론 얘기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백두산 정계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 요 백두산 정계비가요. 요게 EBS 교재는 두 군데다 실어놨어요. 여기다 실어놓고 저기 가서 또 고종대 실어놨는데 여기서 제가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가 왜 만들어지냐면 숙종 때 야, 이제 청나라와 국경을 우리 명확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우리 명확하게 딱 정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 관리랑 우리나라 관리가 어디를 가는 거냐면 북한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청나라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정하는데 서쪽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 서쪽은 이쪽이니까 서쪽은 우리 압록강으로 하자 이렇게 딱 정한 거죠. 압록강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명확합니다. 여기는 경계선이 명확해요. 여기에요. 근데 동쪽은 어디로 하기로 했냐면 동쪽은 토문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동쪽은 무슨 강으로 하자 얘들아? 토문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토문강으로 하자. 그 동쪽은 토문강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두산에 올라가서 경계를 정한 비석을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종 때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종 때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영토 분쟁이 일어난 거죠. 간도 영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영토 분쟁. 근데 여러분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니고 이쪽과 관련된 영토 분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북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인 거죠. 북간도 지역에 대한.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나라 애들이 야 니네 왜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넘어오니?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자꾸 넘어오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소리야? 거기 우리 땅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 조선은 야 니네 토문강이잖아. 토문강
토문강이 영토인데 왜 경계인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청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무슨 토문강이니? 토문강은 옛날에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불렀던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토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강이 압록강으로 딱 하나인데 확실한데 여기는 이렇게 토문강과 두만강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토문강을 경계로 하면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고 두만강을 경계로 하면 청나라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토 분쟁이 생겼고 그 영토 분쟁이 생기면서 이 고종이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고 이러면서 확고하게 여기를 우리 땅이라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조약이 체결된 거죠?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무슨 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권이 박탈되죠,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이 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본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자 얘네들이 1909년에 무슨 협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간도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간도협약. 이 간도협약은 청나라와 누가 맺은 거냐면 일본이 맺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북간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인정받아요. 인정받고. 그러면 여러분 국제관계는 그냥 주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북간도를 주고 일본은 뭘 얻게 되냐면 만주 철도 부설권이라는 이걸 얻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의문이 되죠. 아니 영토를 주고 왜 철도를 얻었냐? 여러분 제국주의 국가들이 남의 땅 먹을 때는요 뭐부터 까는 거냐면 철도부터 까는 거예요. 왜냐면 철도를 깔아야 신속히 군대를 파견하고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에이 뭐 굳이 북간도 뭐 청나라 애들한테 인정해줘봤자 나중에 철도 깔고 만주 다 없앨 건데 내가 다 먹어버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만주를 다 먹으려면 뭐부터 깔아야 되냐면 철도부터 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간도협약이 무효야. 이건 무효야. 북간도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하려면 얘들아 뭐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야. 을사조약이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을사조약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일본과의 관계에 가시면 거기 줄쳐보자. 에도마쿠의 요청으로 국교를 뭐하였다? 정상화했다. 70페이지입니다. EBS 70페이지에 EBS 교재 70페이지 에도마쿠의 요청으로 국교가 정상화됐다. 그 다음에 통신사 줄치고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다 줄쳐놓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독도 문제인데 안용복 줄치고요. 일본으로 건너가 에도마쿠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뭐하였다 얘들아? 확인받았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